Help is on the way. We will take very strong action. The end game is to win. I like winning. 워싱턴, 테헤란, 텔아비브 간의 긴장은 1979년 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외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게는 종말의 프로토콜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말했다.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테헤란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이미 레드라인이 넘겨졌고 심지어 피로 지워졌다고 합니다. 시위에서의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646명이지만 독립적인 소식통과 현장 정보에 따르면 3,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백악관의 강경파를 행동에 나서게 한 주요 촉발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의 처형 과정입니다. 사상자 수 증가와 트럼프의 경고에 따라 미국은 자국민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경고는 2025년 6월에 마지막으로 발령되었고 그 후 미국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민감하고 위태롭습니다. 펜타곤의 델타포스 팀이 이미 현장에 있으며 이란은 500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여 모두를 함께 파괴하려는 3선 옵션을 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B-52, BR, B-1 같은 강력한 전력이 지역에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으며 병원들은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몇 시간 동안 중동의 지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장군들은 언제든지 폭탄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벙커로 후퇴했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동물의 반사신경으로 행동하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지역 내 모든 미국 기지와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회 의장 칼리바프의 모든 미국 기지와 함선은 정당한 목표라는 위협은 이 위기를 이란 내부 문제에서 지역 전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미국 군대를 억제하기보다는 펜타곤이 선제 공격 계획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허세일까요? 위성 이미지와 레이더 데이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비행기가 B-2 스피릿이라면. 미주리에서 이륙한 스텔스 폭격기가 30시간의 글로벌 타격 임무를 준비 중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GBU-57 MOP, 즉 대형 관통 폭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폭탄은 2025년 6월 전쟁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카타르 알우데이드와 아랍에미리트의 기지에서 미 공군 KC-135 공중급유기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24시간 동안 공중대기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것은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기가 출격 중입니다. 공중급유기는 이유 없이 공중을 맴돌지 않습니다. 그 항공기는 이란 영공에 진입할 F-35와 F-15E 함대를 급유하기 위해 그곳에 주유소를 설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에 대한 참수작전과 대규모 공습 옵션도 고려했습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징벌 작전이 아니라 체계적인 파괴 계획입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폭격기는 미국 공군이 운영하며 이란의 방공 시스템 IADS를 무력화하기 위해 AGM-158B JASSM-ER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습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계 수준을 최고로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반응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에로우-10와 데이비드 슬링 방공 시스템을 완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양이는 공격하지만 궁지에 몰린 순정 정권은 무엇을 할까요? 미사일에 집착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500개의 카이바르 셰칸2를 전면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이스라엘과 지역 내 미국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1.5톤 탄두를 탑재한 탄도 괴물들은 이스라엘 도시들을 지도에서 지우고 민간 인프라를 황폐화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정권은 이 메시지를 국회의장 칼리바프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모든 미국 기지와 함선은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테헤란이 잊었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작년 열이틀 전쟁 동안 미국의 벙커 버스터 폭탄이 이란의 가장 안전한 지하 핵시설을 무덤으로 만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트럼프의 그들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위협은 이 역사적 기억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목표가 원심 분리기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권을 유지하는 지휘센터, 혁명 수비대의 주요 본부, 그리고 지도부 자체가 목표입니다. 이란이 5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역에 배치한 사드 배터리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이란 정권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5만만에 대기 중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 전투단은 테헤란의 그 대피소 문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두드리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부터 이미 이란 거리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킬 스위치를 사용하여 세계를 눈멀게 하고 조용히 자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이 검열의 벽을 뚫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스파링 그 움직임이 테헤란의 잔혹 행위를 실시간으로 우리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독재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과거에는 정전을 강요하고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직접 새 기술 덕분에 테헤란의 뒷골목에 있는 젊은이가 즉시 정권의 범죄를 워싱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는 이란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자금과 무기로 오랫동안 지탱해온 대리인들은 이제 머리 없는 뱀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포는 예멘에 있습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으로부터의 자금 흐름이 끊겼고 미사일 부품의 배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푸틴은 자신들이 홍해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혼란을 이용해 예멘 국경으로 추가 특수부대와 장갑부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리야드는 테헤란의 불길을 자신의 뒷마당을 정리할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 이것은 지정학적 기회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전략적 계산입니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는 시리아 모델의 위협 아래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고에 따라 이란이 공격하면 작년처럼 다마스쿠스를 타격하겠다는 말에 시리아 군대는 변경에 갇혀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급여가 삭감되었고 물류 라인이 말라버렸습니다. 남부 레바논의 위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진 방어 교리, 즉 전쟁을 자국 경계 밖에 두려는 전력은 오늘 밤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골란 고원이나 가자, 지구의 국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테헤란의 중심, 엥엘랍 광장에 있습니다. 이란은 수년간 구축해온 저항의 축이 사실은 조니 호랑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하메네이가 의존하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렁에 물리적으로 발이 묶여 있으며 이란에 보낼 S-400 배터리 하나도 없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2025년 6월 전쟁에서 미국의 B-2와 이스라엘의 F-35에 대해 무력화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푸틴은 가라앉는 배에 타지 않을 실용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테헤란을 구할 물류수단도 정치적 자본도 없기 때문에 이란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남쪽 측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렘린은 현재 키예프 전선에서 생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 배신의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예입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의 경제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협은 베이징에 냉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이미 부동산 위기로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붕괴 중인 신정 정권을 위해 미국 시장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미약한 비난 외에는 이란은 전략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하메네이는 오늘 밤 전화기 반대편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란을 희생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란 리알이 미국 달러 대비 140만으로 하락하고 경제가 붕괴된 것은 이러한 고립의 가장 구체적인 징후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의 계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정밀한 정화입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제거한 전설적인 벨카포스 팀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하메네이와 그의 장군들을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의 수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부의 물리적 제거입니다. 미국 비행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는 동안 진정한 빈혈은 이란 내부의 군복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규군인 아르테시와 정권의 충성 정비대인 IRGC 간의 역사적 적대감이 내전으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수된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일부 변경에서는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발포를 거부했고 지휘체계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망명 중인 지도자 레자 팔라비로부터 역사적인 성명이 나왔다. 나는 이란으로 돌아가 군대의 애국적인 요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팔라비는 미국의 폭격을 침략이 아닌 정권을 무너뜨릴 해방작전으로 규정한다. 미국이 참수 공격을 수행하여 혁명수비대의 지휘센터를 파괴한다면 정규군인 아르테시가 쿠데타를 일으켜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마두로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목표는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의 우리는 외교에 열려있다는 호소는 테이블이 뒤집혔기 때문에 트럼프에 의해 거절당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란의 출구 경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의 어두운 물에서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이륙하는 F-35C의 엔진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며 미주리에서 이륙한 B-2의 경우 이미 이란 영공에 진입하여 폭탄창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외교가 끝났고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500개 미사일일까? 아니면 미국의 기술적 대형 망치일까?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든 내일 아침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중동 주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룰러들의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나는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옵션들은 현재 테헤란 상공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발전 상황을 계속 보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아포칼립스 프로토콜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쳐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